자, 오늘은 이제 도함사령 2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또 속도, 가속도에 관한 미분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하는 걸로 오늘 전체 수업을 끌어가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정식에서 미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활용합니다. 이런 건 아마 우리가 보셨겠죠. 자,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이런 거 있죠. 뭐냐면 함수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즉 fx는 gx. 물론 여기서 이건 좀 복잡한 거, 간단한 거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로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실근의 개수였던 것이 교점의 개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 갖는 건 아니 그럼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분리시켜서 교점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겁니까? 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의 근이 뭔지 다 아시죠? x-는 x-는 0이니까 x는 1과 2라는 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3x를 할까요? 3x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따르게 분리할게요. x제곱은 3x 마이너스 1을 좀 더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함수를 두 개로 분리한 거죠. y는 x제곱과 y는 3x 마이너스 1로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1 넣으면 1이죠? 여기다 1 넣으면 1입니다. 그래서 1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보세요. 4죠? 여기도 2 넣으면 4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차 함수를 그리면 이게 y는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3x-1 그리면 y절편 마이너스 1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이 진짜로 두 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특별히 3차 방정식일 때는 이런 방법을 해도 돼요. 이런 방법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극대극소를 아니까 3차 방정식은 극대극소가 존재할 때 극대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극대극소의 부호. 그래서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극대가 플러스 극소가 마이너스 이럴 때는 당연히 근이 세 개가 존재하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곱이 0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반대도 되지만. 이럴 때는 이제 접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이때는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둘 다 플러스라든가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반대도 있지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럴 때는 이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되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볼까요? 자, 부등식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대소관계를 증명할 때 하는 거예요. 즉 fx가 얘보다 크니 이거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쪽으로 넘겨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건 하나의 함수라고 두는 거죠. 한 후에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라는 것은 얘가 갖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이 크다는 것, 즉 최소값이 이거임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때 바로 미분을 쓰는 거예요. 즉 이 함수를 미분해서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물론 옵션이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A가 여기 있다고 여기. A가 여기란 말이죠. 여기.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 할 때 이게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보려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얘가 아래에 있는 거니까 FA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만일에 그래프가 A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얘가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B라고 하면 또 이때는 FB가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되죠. 그 보일 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미분을 써서 한다는 거예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x가 a인 범위에서 h'x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증가한다는 의미란 말이야. 증가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때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a가 여기 있고 이게 여기 범위에서 항상 증가한다는 거니까 얘가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얘가 제일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때는 HA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경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이때는 경계에 는이 붙어도 되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계가 는이 붙는다는 걸 설명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등식에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속도에서 이제 어떻게 쓰는가를 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속도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속도를 맨날 이러잖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속도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속도라는 건 어떤 대상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속도라는 거를 어떤 대상을 시간에 대한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다로 말을 바꿉시다. 그럼 가속도는 무엇이냐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속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속도라는 것은 어떤 거리를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AT를 하는데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보는 게 바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뭐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죠. 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만 기억할 게 아니다. 어떤 대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대상이 넓이라면 넓이에 따라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넓이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각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죠. 다시 말하면 넓이가 변하는 속도, 넓이가 변하는 속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대상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피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길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반지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는 의문은 뭐죠? 그럼 뭐지? 뭐 별거 아닌 건가? 아니요. 문제는 이런 대상을, 즉 넓이나 길이나 부피나 반지름을, 즉 대상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가 문제예요. 나타낼 수 있는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이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나타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위가 있는데 단위의 통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위의 통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 시간이 뭐 분이냐, 뭐 초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면 밀리미터냐, 아니면 센티미터냐, 뭐 미터냐라는 그런 단위에 대한 통일성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어차피 속도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속도와 다르게 속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속도의 절대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시속 100km다. 플러스 100이다 이거죠. 속도가.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오는 건 마이너스 100이죠. 하지만 내려가는 속력이나 올라오는 속력이나 100km로 달리면 그 100km라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나오는 게 결국 미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